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인데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또 어제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예측한 그대로 평택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 그 현장 잠깐 준비한 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조국혁신당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 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하여 밝혀왔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오늘 오전 10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본인의 재보선 출마 지역구로 경기도 평택을로 결정했음을 선언하는 기자회견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어제 밤사이에 여러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대진표가 오자 대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3선의 유이동 의원이 유력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주로 이제 보수 계열 정당에서 정치를 했고요. 독특하게도 친한계이기도 한데 장동혁 대표하고도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동혁 대표가 유이동 전 의원을 이 지역에 공천을 주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분이 여기가 고향이에요. 2014년 730 재보선 19대를 시작으로 해서 2016년 총선, 20년 총선, 그리고 24년 총선 무려 이제 4차례 도전을 했는데요. 그중에 3번을 승리했습니다. 내리 3선을 이 지역, 여기가 고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하고 24년에는 평택시 병으로 이 지역구 변경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대결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43.48%를 얻어서 낙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여기에서 도전장을 낸 분이 있으니 바로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자유와 혁신 당대표로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요. 극우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택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준비 중이고, 그리고 여기 굉장히 그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으로 거론되는 분이 있으니 바로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입니다. 2008년 민주노동당 총선 민주노동당 후보로 강남을 시작으로 해서 2012년, 2016년, 2020년, 2022년 그리고 2026 무려 6번째 도전입니다. 주로 낙선을 했고요. 12년 총선 때만 비례대표 3번으로 민주노동당, 그때는 통합진보당이었네요.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에 누가 될 거냐, 아직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후보를 정하지는 않았다라고 전략공관이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요. 평택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 삼성전자 출신을 찾고 있다라는 후문도 들린다고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평택 지역에 삼성 근무자가 6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표를 생각해서 삼성 출신 인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전략공관위 차원에서는 듣는 이 처음이다.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할지 아직은 굳혀야 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이것은 정치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오느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지역은 그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게 있기 때문에 무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결을 할지는 아마도 오늘 있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간 회동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초반에 합당합시다. 그렇게 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이 있었고 최고위 내부에서 누구 맘대로 그런 결정을 하느냐라고 해서 상당히 큰 분란과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을 저희 취재 편의점도 저희는 그냥 억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진행되는 정치권의 사정을 정말 깨알같이 진짜 밤낮 없이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를 했을 뿐인데 그 원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저 진짜 지난 한 달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이제는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여하튼 이번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남부권 노동자들이 또 진보당 지지세가 상당히 의외로 있다. 그래서 진보당 지지세를 민주당이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보수색이 강하면서 또 노동자 밀집 지역이기도 한 이런 평택을 그러니까 마치 울산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후보를 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김현정 의원은 험지는 아니다. 평택을이 더불어민주당 혹은 진보의 굉장히 심각한 험지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 하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연합 정치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특히 이제 진보당이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거죠. 이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단일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당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울산 줄게 평택다오. 울산 줄게 평택다오. 일종의 이제 연합딜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울산시장의 경우에는 민주당, 진보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세 당이 힘을 합쳐야 그래야 국민의힘과의 대결에서 해볼 만한 여지가 생기는 연합을 해야만 승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울산은 합쳐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차원에서 평택 재보선을 양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치 협상을 해나갈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국혁신당에서도 황명필 울산시당 위원장이 얼마 전에 울산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석을 울산에도 두고 또 평택에도 두고 뭐 이렇게 아주 다차원적인 포석이 놓여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정치 협상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밤 사이에 하남갑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하남갑 취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남갑 또 안산갑 두 지역에 대한 취재를 하기도 했는데 하남은 어제 민주당 얘기가 많네요. 하남은 아닌 걸로 압니다. 이렇게 전해줬는데요. 실제 그런 확인이 오늘 된 것 같고요. 안산갑의 경우에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게 어떤 연락이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직접 확인 취재를 해봤는데 조국 대표와 비교적 꽤 가까운 유명한 한 인사가 직접 안산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김남국 대변인에게 직접 전화 연락을 해서 안산갑 출마를 준비하려고 한다. 좀 단단히 생각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본인은 양보의 아이콘이 아닌데 왜 자꾸 본인에게 이런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언질도 있었는데요. 결국 평택을로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평택을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후보 전술을 짤지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있을 사무총장 간 회동에 어떤 논의가 되는지 제가 추가로 취재해서 내일 아침 뉴스 퀵배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